외계인과 인터뷰를 폭로한 간호장교의 진실은?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미국 로즈웰에 불시착한 외계인과 인터뷰를 했다고 폭로한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의 진실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간호장교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만 알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외계인 인터뷰의 저자인 로렌스 스펜서라는 영국의 작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통하여 다시금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의 진실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1947년 7월 미국 뉴멕시코의 사막지대인 로즈웰에 UFO가 불시착하게 됩니다. 고지어 출동한 미 공군에 의해 외계인이 포획되었고 그리고 기밀리에 이 외계인과 한 달에 걸친 인터뷰가 진행된다라고 우리는 간호장교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분명 미국에서 벌어진 로즈웰의 UFO 사건인데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은 로렌스 스펜서라는 영국의 작가가 펴낸 것으로 2007년에 마틸다 메겔로이라는 여성으로부터 받은 기록물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하필 미국의 수많은 작가들을 제껴두고 영국의 작가에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긴 인터뷰 내용을 보냈을까? 그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일단 외계인과 인터뷰를 했다고 알려진 메겔로이라는 여성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메겔로이는 사건 당시 23세의 간호장교였으며 외계인을 인터뷰한 장본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지난 60년간 아무도 모르게 숨겨온 당시의 기록물을 죽기 직전 스펜서에게 보내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전부입니다. 메겔로이의 말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권력가들은 인터뷰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을 제거해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녀는 스펜서에게 안전을 위해 해당 기록물을 소설이라고 명시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조언에 따라 스펜서는 책의 머리말의 내용은 일부가 사실이거나 사실에 기반할 수 있으나 픽션임을 밝힌다고 픽션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문에는 메겔로이의 이러한 조언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어디까지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독자들로 하여금 책의 내용이 진실에 입각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메겔로이는 미국의 작가마저도 믿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어차피 곧 죽음을 앞둔 상태였다고 하였는데 미국에서 책을 발간했다고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같은 영어권의 가족 같은 나라라고 해도 영국은 멀리 떨어진 한 나라일 텐데 메겔로이와 영국 내지는 스펜서와의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외계인 인터뷰 책의 내용 중 중요 부분만을 요약하여 소개하겠습니다. 1947년 7월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에 UFO가 불시착합니다. 근방의 509 공군 폭격부대가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 여기엔 간호장교인 메겔로이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추락으로 인해 사망한 외계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생존한 외계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외계인은 전형적인 그레이 외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몸 전체가 매끈한 회색을 띠고 있었으며 신장은 1m 정도의 머리 부분이 꽤나 컸다고 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3개였으며 코와 입 그리고 귀가 없었으며 반면 까맣고 커다란 눈은 존재하는 모든 빛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민감하고 정교할 것이라는 인상을 줬다고 합니다. 에어럴이라 이름 붙여진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외계인은 텔레파시로만 의사소통을 했으며 그게 가능한 사람은 메겔로이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메겔로이가 처음부터 텔레파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에어럴이 그녀를 선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메겔로이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감금된 에어럴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긴 인터뷰를 통해 에어럴은 믿을 수 없는 우주의 역사를 메겔로이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줍니다. 에어럴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와 세상의 역사는 모두 거짓이었다. 우주는 137억 년 전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4천조 년도 더 전에 탄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는 바로 에어럴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즈비라고 부르는 해당 존재들은 영원에 가까운 세월을 존재해온 전지전능하고 영원불멸한 영혼들이다. 이즈비들이 사용하는 육신은 그저 정신 에너지에 의해 반응하고 움직이는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일종의 인형 몸인 셈이다. 이즈비의 정신 에너지는 상상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가 있다. 이들의 다양한 상상이 서로 복잡하게 충돌하면서 바로 우리의 우주가 물리적인 형태로 탄생했던 것이다. 물론 지구와 같은 행성들 역시 그렇다. 지구 역사의 수십억에 달하는 생명군들 또한 이즈비들에 의해 제작되어 지구로 보내진 것이다. 라고 에어럴은 메겔로이에게 텔레파시로 우주의 생성과 지구의 출현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에어럴은 도메인이라는 문명의 이즈비로 군 장교이자 파일럿이며 엔지니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럴이 살았다는 도메인이라는 문명은 우주의 4분의 1을 관리하는 전 우주의 최고 문명으로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역시 도메인의 관리하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헌데 아주 오래전 이 우주의 변두리 행성인 지구에 이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한때 도메인의 라이벌이자 적대 문명이었던
구제국이 도메인 문명인 자신들이 알지 못하게 지구를 일종의 감옥 행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제국은 수많은 범죄자, 이즈비들과 효용 가치가 없어진 각계 인사들을 자신들이 특별지구로 만든 지구 감옥 행성으로 유배시킵니다. 그리고는 전기 충격을 통해 기억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마인드 컨트롤을 가하는 일명 탈옥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배된 이즈비들의 영혼이 지구와 인간의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매번 기억을 삭제시킨 채 새로운 사람으로 환생을 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오래도록 구제국이 지구 행성을 감옥 행성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서 구제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많은 이즈비들이 지구로 유배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SF 영화 속 감옥 행성을 보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장면 같습니다. 에어럴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우리 인간은 모두 본디 이즈비였던 것이 됩니다. 지옥 행성인 지구에서 우리는 수없이 반복되는 환생을 통하여 영원히 지구 감옥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일종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커다란 골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계인 인터뷰는 국내외 마니아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구사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고서 이 지구는 감옥 행성이었고 영원히 환생을 되풀이하게 되는 원래는 이즈비라는 신적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는 구제국의 요원이 인간을 통제할 목적으로 신행세를 하며 모세에게 십계명을 건네주는가 하면 부처인 고타마 시다르타의 철학이야말로 이즈비들이 자아를 깨닫고서 이 감옥 행성인 지구를 벗어나는 해답을 품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에어럴의 가르침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양사상, 특히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 신과 같은 존재에 도달하자는 그 옛날 한때 엄청 유행했던 뉴에이지 사상을 쏙 빼닮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외계인이 절대적 존재이자 구원자로 등장하는 고전적 SF 플룻과 은하연합 또는 은하연방이라는 존재의 등장까지 그야말로 외계인 인터뷰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저처럼 초고대 문명이랄지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은 성향의 독자층을 제대로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그동안 발견되었던 많은 오파츠와 더불어 조각조각들이 제자리를 찾듯 하나로 이야기가 통합되어 갈 만큼 에어럴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허나 우리가 그동안 산의 모습만 보고 우아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면 이제 외계인 인터뷰에 관한 오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산이 허상이었음을 단박에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외계인 인터뷰에 관한 오류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책의 본문 중 메겔로이가 사건 당시인 1947년에 작성했다던 기록물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거대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수집됐다라는 대목에서 말입니다. 헌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3년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대목에서처럼 컴퓨터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와와 같은 개념은 1962년 그 시대부터 정립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또 카본 마이너스 베이스트 매터라는 용어도 등장하는데 이는 해석하면 탄소 기반의 물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헌데 이 탄소 기반 카본 마이너스 베이스트라는 용어 역시 영국의 저명한 화학자였던 V.N. 야슬리가 1956년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오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공식 문서에서 반드시 지켜지는 착성 시기 날짜 표기법이 전부 엉터리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47년 7월 26일에 작성됐다던 1급 기밀문서 작성 시기 날짜라니 26, 7, 1947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헌데 실제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 표기법, 즉 작성 시기란의 날짜 표기법으로는 26줄라이 1947이 맞는 표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대별 및 부처별에 따라 월과 일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지만 월 부분을 영어로 표기하는 것만은 불변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칙이기도 하지만 자신들만의 표기법으로 의무사항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구두점의 경우에도 아예 찍지 않거나 연도 뒤에만 찍기 또는 연도 앞에만 찍는 게 공식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하는데 메겔로이는 외계인의 인터뷰 업무를 맡은 1947년 7월에서 8월 기간에 계급이 시니어 매스터 사전투로 진급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니어 매스터 사전투는 미국 공군의 상사 계급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미국 공군 내의 상사 계급에선 시니어 매스터 사전투와 퍼스트 사전투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헌데 문제의 시니어 매스터 사전투는 실제론 미국에서 1958년부터 군법에 의해 존재된 직급입니다. 여담으로 국내 출판본에서 메겔로이를 간호장교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군대 시스템에 비추어 부사관 계급인데 어째서 장교로 지칭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이도 있습니다. 메겔로이는 자신을 미 공군에서 간호사로 복무하던 사람이라 밝히는데 미국의 경우 간호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시민의 경우 간호사로 입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메겔로이는 공군 간호사 지칭이 맞으나 미 공군에서는 장교 직함 내지 간호장교로 칭하기도 하므로 편의상 그렇게 번역한 듯 싶습니다.
이 밖에도 고대 이집이들이 지구에서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의 문명을 세웠었다는 내용이나 구제국의 요원들이 감옥 시스템의 강화와 지구인들에게 거짓 문명의 역사를 심어줄 요량으로 자신들의 기술력을 통해 피라미드를 세웠다는 내용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는 모두 고대 문명이 외계인들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20세기 후반에 반짝 유행한 초고대문 명설을 전형적으로 탑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초고대문 명설은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반박되는 흘러간 미스터리 유행물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오류들은 영국인 작가 스펜서가 설정, 오류 및 고증 오류를 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메겔로이의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편집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인터뷰 원본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요리하듯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을 테니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책의 작가이자 책 속의 내용을 진짜라고 주장하는 스펜서는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책을 발간했을까요? 그래서 스펜서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의문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강력한 이론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펜서의 성향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그는 초고대문 명설을 전파하며 미스터리 장사의 최전선에 자리했었던 그레이엄 행콕을 흠모하며 심지어 그와 메일을 주고받고 자신의 저서들을 그레이엄 행콕에게까지 보낸 바가 있는 초고대문 명설의 추종자입니다. 그레이엄 행콕의 대표작이었던 신의 지문은 에리 폰 다니켄의 대표작이었던 신들의 전차와 함께 초고대 문명이나 외계 문명의 기원서를 대중에게 널리 전파한 이 분야 쌍두마차입니다. 그래서 스펜서가 그레이엄 행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론 스펜서가 독실한 사이언톨로지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사이언톨로지교는 자신들의 교리와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공격하도록 신자들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이비 종교로 악명 높은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사이비입니다. 사이언톨로지교의 시작은 미국의 SF 작가였던 론 허버드가 돈이 되는 종교를 만들고자 1954년에 창설한 신흥 종교로 여러 헐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의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무서운 사이비 집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이언톨로지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사이언톨로지교에 세뇌된 신도 5천여 명이 교주인 허버드의 비판적인 공문서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기관들에 침입해 토청 및 절도를 벌였던 것으로도 악명 높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작전은 일명 백설공주 작전으로 알려졌으며 여전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락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이언톨로지의 기본 교리가 에어럴이 설파한 내용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교를 들여다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옛날 잔인한 우주 문명에 의해 지구로 쫓겨난 것이다. 우리 모두 수천조 년의 역사가 있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이언톨로지의 교리와 방식에 따라 유한한 육신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추가로 사이언톨로지교 내에선 최종적으로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일종의 정화를 거치는 오디팅이라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해당 과정과 교리 수업을 모두 마쳐야만 비로소 사이언톨로지교의 진리이자 내부 가르침이 하사되는 것인데 그 가르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4천조 년이 더 된 우주의 역사에서 7,500만 년 전 은하연합의 통치자였던 진우라는 외계인이 인구 과밀 현상을 해결하고자 수십억의 시민들을 납치해 지구로 끌고 간 뒤 수소폭탄을 터뜨려 그들을 살해합니다. 이어 육신을 잃은 영혼들을 감옥 시스템을 통해 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는 세뇌 과정을 통해 자아를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그처럼 길을 잃은 영혼들이 우리 인간에게 들러붙어 있으므로 사이언톨로지의 의식과 정화를 거쳐야만이 진정한 영혼을 되찾을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이언톨로지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에어럴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지 않는지요. 더욱이 외계인 인터뷰 책의 작가인 스펜서는 바로 이러한 종교의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해당 책을 발간할 당시엔 벌써 40년에 가까운 신자 경력을 지녔을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사이언톨로지교에 빠져있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또한 책에 등장하는 인형몸이나 스페이스 오페라는 용어, 그리고 대부분의 개념 및 관용어구들은 바로 사이언톨로지에서 강조하는 교리들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외계인 인터뷰 책은 사이언톨로지교에 푹 빠져있던 작가 스펜서가 쓴 일종의 사이언톨로지 창가이자 전도서였던 셈인 것입니다. 진짜 에어럴이 사이언톨로지교에 딱 맞도록 메겔로이에게 말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의 인터뷰 내용을 자신이 깊게 빠져있던 사이언톨로지교를 교묘하게 대입시켜 사이언톨로지교를 대중에게 진실이라고 세뇌시키고자 했던 것인지는 외계인과의 인터뷰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여담으로 과거 20세기의 사이언톨로지의 영향력과 득세가 엄청났기에
이와 같은 외계인론이 컬트적인 인기를 구사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리우드를 장악했다라고도 할 만큼 그들의 파워는 막강했기에 영화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었던 시기에 살았던 세대들에게는 지금도 국내외 UFO와 외계인 음모론자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외계인론에 입각한 주장 및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스펜서에게 외계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했던 맥겔로이는 죽고 없습니다. 또한 그녀가 건네주었다는 외계인과의 인터뷰 원본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스펜서가 사이언톨로지교의 교리를 대입시켰을 가능성을 충분할 테고 그러한 그의 책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영상의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펜서가 사이언톨로지교에서 40년이 지나도록 빠져있다는 것 때문에 그의 책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누가 봐도 사이언톨로지교 교리가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스펜서의 책에는 신빙성이 따른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스펜서의 책을 읽고 무조건 철저하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스펜서가 자신의 종교를 널리 알리고자 맥겔로이가 건네준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 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소설을 써내려간 소설책에 불과하다고 친다면 맥겔로이가 에어를 외계인과 했던 진짜 대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무척이나 궁금해지네요. 언젠가 그 진실들이 낱낱이 파헤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